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게 뭐 단순한 성격 차이, 물론 성격 차이도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사유죠.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이 아마 가장 가슴이 아픈 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보통 여러 가지 이혼 사유로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이제 그걸 알고 나서 그 흥분된 마음, 놀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아프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우세요. 그리고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고통스러운데 그걸 가중된 상황을 이렇게 따져보면 간통죄 폐지가 상당히 그 역할이 큽니다. 왜냐하면 간통죄가 있을 때는 벌금형이 없어서 위헌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고 보니까 만약에 인정이 되면 실형을 살아야 되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상당 부분 본인이 뭐 마음에 없어도 용서를 빌거나 재산적인 부분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배우자의 상처, 배신감 이런 거를 일정 부분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용서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아예 드러내놓고 그래 처벌 안 된대더라 너 어떡할 건데 맘대로 해봐 이혼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상처를 더 많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 간통죄가 위헌이 나고 나서 저는 위자료가 대폭 인상될 줄 알았거든요. 글쎄요, 별로 제가 체감하기에 1,000만 원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자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가 바람을 폈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가정은 깨지면서 이혼은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남편은 이혼을 본인이 청구를 했지만 이혼이 되고 재산이 본인한테 있었던 거 나눠주고 친권 양육권을 바람난 아내가 가져가고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배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해지는 논의가 있어서 이를 알리고자 유튜브를 찍습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됐지만 사실 외국은 그 결혼한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죠. 이 사람들이 외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형법에서. 민법에서 민사상으로 위자료 말고 하나가 뭐냐면 간통죄, 직접적인 성관계를 처벌하는 간통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중혼죄라는 걸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혼죄라는 건 뭐냐면 자 간통죄와 중혼죄의 차이는 간통죄는 성관계 훼손이다. 그게 뭐 살림을 차렸든 사랑하는 사이든 뭐 상관없이 성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관계 1회마다 처벌을 했습니다. 상간자도 같이 처벌을 했고요. 그런데 중혼죄는 뭐냐면요. 성관계 횟수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가 첩을 들였을 때 첩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한두 번 만나고 연애하고 이례적인 성매수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가 살림을 차린다고 그러죠. 남들이 봤을 때 두 집 살림한다. 이런 걸 법률적인 용어로 사실혼. 근데 유부남, 유부녀가 이런 사실혼 관계를 가진다면 중혼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결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혼죄라고 하는 거는 축첩, 첩을 이렇게 얻거나 여자분들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에서는 여자가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옆동에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림 정도는 차린 정도, 그리고 생활비 주고 심지어 아이를 낳는 경우. 우리가 뭐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게 한남동에 살림 차리고 그 다음에 혼외자를 출산을 하고 오히려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해서 아무리 그 본인이 마음이 좋다고 하지만 이혼을 못하겠다, 가정을 지키겠다, 유책 배우자니까 청구는 기각돼야 된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찌저찌해서 수년간의 소송을 끌었고 노소연 간장이 결국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세상에 알려진 경우니까 그렇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송하는 경우에도 외도는 그녀가 그 남자가 했는데 오히려 내가 이혼 청구를 하든 저쪽이 이혼 청구를 하든 내가 이혼을 해야만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이혼을 청구하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왠지 내가 쫓겨나는 것 같은 그걸 법률적인 용어로 축출이라고 하죠.
축출 이혼을 당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혼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지금 없는 쪽에서는 뭐 가져가는 거 그렇다지만 있는 쪽에서 상대가 바람을 폈는데 재산 줘, 아이 줘, 나는 이혼남이 돼, 이혼녀가 돼.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요즘 들어서 왠지 대법원 판결보다 조금 완화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파탄주의가 점점 적용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부 일처제를 보호하기 위한 위자료도 높지를 않고 결국 사실상 축출형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중원죄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죠. 외국 같은 경우는 간통죄하고 중원죄를 두 개를 이제 처벌을 하다가 간통죄를 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폐지를 했죠. 폐지를 하고 나서 신설한 것이 중원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통죄에 대해서 단순 유언 판결만 내려놓고 중원죄를 너무나 늦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 자체도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간통죄가 단순 이혼에서 폐지된 게 2015년인데 내년이면은 10년 동안 중원죄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해 11월 달에 중원죄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한 기사를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원죄 도입과 관련해서 일부 일처제를 보호하기 위한 파탄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이제 큰 타이틀을 냈는데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했냐 하면요. 대법원에서 한국헌법학회와 대법원 헌법, 그다음에 행정법 연구회가 개최한 헌법과 가정법이라는 공동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현직 서울가정법원의 부장판사로 계시는 이제 정 부장판사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보호장치 있는 파탄주의와 중원죄의 도입 검토라는 제목으로 이제 학술발표를 했는데 이 주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그의 법률상 배우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추후 자녀들이 정당한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일 것이다 라면서 상대방이 유언 상속을 통해서 자녀들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받을 수 있는 건 유류분, 그들의 원래 상속분의 절반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전제하에 시작을 하냐면 그러면 이 자녀들의 상속권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데 이혼할 때 정당한 그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원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내연 남녀에 대한 간통 고소가 불가능해지면서 현재 형사적인 사법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하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또는 뭐 부적합한 취득 과정에서 정통법 위반이란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 여기서 좀 억울해지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아니,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적인 처벌을 오히려 하나도 안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녹음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핸드폰 몰래 열어보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바람을 피지 않은 배우자가 오히려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람 핀 사람들은 처벌 안 되고 그 증거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살림을 차린 아내나 남편이 중원적 사실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상대 배우자한테 이혼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보통은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제 버티고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소송이 1년 가고 2년 가고 이러다 보면 노세훈 관장처럼요 결국은 반소를 제기해서 나도 이혼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혼을 끝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요. 중간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중단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반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앞두고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원비도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야만 아내가 나도 이혼할래, 양육비라도 줘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참 나쁘죠.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비 중단하면 이 아이는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려던 진로를 향해서 갈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의 이혼이라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돈을 끊습니다. 이런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람피지 않은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나 이혼할 테니까 제발 돈 좀 다오, 이렇게 반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모양은, 판결은 그렇게 나옵니다.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본소가 아니라 그 상대 배우자 제기한 반소에 의해서 이혼한다, 그리고 위자료 얼마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지만 결국 모양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이라는 목적을 손에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를 사실상 추출당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외도하지 않은 배우자는 이혼만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재.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교를 해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간통죄를 폐지한 국가 대부분에 있어서는 형법상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처벌 관계를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간통죄를 폐지한 다음에 중혼죄를 신설했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관련 사례에서 만약 논의를 한다면, 물론 이제 중혼죄가 들어온다고 하면 형사범죄에 있어서는 소고표를 제한하니까 처벌은 안 되겠지만, 그 케이스에다가 적용한다면 최태원 회장과 김무식이 여자분 둘 다 처벌이 되게 되겠죠. 영국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중혼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공통점은 같고요. 미국은 모든 죄에서 중혼죄를 규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년 이하의 교도소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엄하죠. 그죠? 제가 볼 때 간통죄에 비해서 처벌을 더 엄하게 할 수 있고 명분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통죄를 폐지하게 된 주요 원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중혼에 이를 정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상 축출 이혼을 방조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라고 보면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혼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 부장판사님은 형법 제정 당시에는, 우리나라 형법 제정 당시에는 축첩, 남자분들이 첩을 굉장히 많이 두셨잖아요. 그래서 본처, 조강직처가 이렇게 축출되는 사유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중혼죄, 살림살인 정도가 아니라도 성관계만 해도 처벌할 정도로 굉장히 그 외도가 만연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통죄를 먼저 이제 드리게 된 겁니다. 이때 중혼죄는 아니 성관계도 처벌하고 살림살인 것도 처벌하고 이렇게 이중 처벌이 되니까 중혼죄를 같이 도입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최초의 형법상 도입 경위가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2015년도에 간통죄를 폐지를 했으면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어. 뭐 10년이 지나면 강선이 변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면 바뀌지 않아요, 요즘? 핸드폰 신형 같은 경우는 3개월이면 바뀌는 것 같은데 10년 동안 중혼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법조계에서 너무 이렇게 태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혼죄에 대해서 사법적 규제가 요원해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아울러 만약에 형법상 중혼죄를 신설한다라고 하면 일부일처제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은 최소한 살인까지 살해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침해되니까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 파탄주의라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중혼죄다. 그래서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뭐 하나 뺄 수 없는 정말 논리가 딱딱 맞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만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중혼죄가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중혼죄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살림살인 분들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이 중혼죄 도입하기 전에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처 또 본 남편분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이혼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죠. 중혼죄 처음 들어오면은 굉장히 국민 여론이 이에 대해서 호응을 할 것 같고 엄하게 처벌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축첩,
그다음 내연남을 정리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 관계가 오래돼서 법률상 배우자와 회복하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보상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